네, 나이가 들수록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일수록 치아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기 위한 필수 요소죠. 바로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이제 치매 예방하는 네네. 방법 알아봤는데 네네. 우선 잘 씹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치매에 있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꼭꼭 씹으시면 치매는 정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칫솔질 하는 방법부터 좀 네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요새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라고 알고 계시는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튼튼한 치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유는 다 아시고 계시죠.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꼭꼭 씹어줌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치매도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영양분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사진이 치약의 양입니다. 한번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흠뻑 칫솔을 가득 덮는데 그 크기보다는 완두콩 크기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칫솔모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너무 칫솔모가 큰 경우에는 구석구석 꼼꼼히 칫솔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 어금니에 2개 또는 2개 반 크기의 칫솔을 추천드리고, 세 번째 사진은 칫솔질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 아마 하루에 5번 이상 칫솔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 근데 이 5번의 칫솔질을 하실 때 건성건성 하시게 되면 하루 1번을 하더라도 꼼꼼히 하신 분보다는 자연치아 수명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칫솔질 전에 시계를 좀 준비하셔서 타임워치도 괜찮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저 역시도 가끔 체크해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 싶지만 1분 30초에서 2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칫솔질 방법은 333이라고 하는 게 3분 동안 뭔가 드시고 나서 최소한 짧은 시간 내에 3분 동안 꼼꼼히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시계를 준비하셔서 내가 칫솔질하는 시간이 1분 이상인지 3분까지 정말 꼼꼼히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100세 시대에 맞는 자연 치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칫솔질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평소 이제 스케일링 하라고 하면은 어떤 네. 부분은 거의 안 닦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네네. 받거든요. 네, 그런 꼭 병원에 가보셔서 한번 또 점검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외에 또 어떤 습관들이 좀 또 치아 네. 건강을 해치게 됐죠? 네. 요즘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보니까 치아를 갖다가 이 스트레스 받거나 골똘하실 때, 집중할 때 이를 꽉 이렇게 무시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살짝 닿는 위치, 그때가 가장 우리가 편안한 자세거든요. 입술이 살짝 닿았을 때 입 안에 치아가 닿아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만약에 방송 보시면서 편안한 상태로 입술을 붙이셨는데 치아가 3~4mm 정도 떠 있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고, 혹시 입술이 살짝 닿고 있는데 치아가 꽉 물리고 있다면은 이 악물기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악물기 습관이 있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는 한번 지금 꽉 물어보시죠. 꽉 물으면 양쪽 이 우각 부위의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저절로 입을 갖다가 10초 이상 꽉 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낮에 의식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꽉 무셨다가 10초 안에 벌리시게 되는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저녁에 나쁜 꿈 속에서 쫓기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한 5분 이상 꽉 무는 습관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르게 아침 진지 드시는데 힘을 잘 못 주고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너무 많이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와 같은 증상이 다음 날 아침 식사하실 때 나타난다면 혹시 내가 이를 꽉 물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좀 의심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낮에 자꾸 치아를 살짝 벌려주기 위해서 자기 혀를 약간 내밀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된다면 자기 혀를 아프게 꽉 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이런 습관이 없어지면 저녁에 나쁜 꿈을 꾸더라도 치아를 꽉 무는 악물기 습관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자연 치아는 정말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리미리 좀 점검하면 좀 네네. 예방에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1년에 몇 번 가야 될까요? 치과에요? 네. 얼마의 치과를 가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한 번. 네. 가장 좋은 방법은 6개월에 한 번 치과 의사랑 좀 친해지면 좋습니다. 네. 이왕 내 구강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이 건강히 잘 계시는지 6개월에 한 번은 좀 방문하시고, 방문하셨을 때 이 주치의 같은 항시 받던 우리 원장님이 좀 잘 봐주시면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치료할 게 있다면 6개월 간격에 치료하는 것은 조기 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방문하셨을 때 잇몸 건강 상태 체크해서 스케일링까지 받으시게 된다면 아주 좋은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사실 최근 어느 강연장에서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다들 절레절레 하세요. 왜? 치아가 너무 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시되 나이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스케일링 후에 피해 주시면 시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링 하시고 나서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20대에는 이틀, 60대 분은 약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신다면 절대 스케일링하고 시리지 않기 때문에 치아 건강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시고 바로 좀 텁텁한 느낌 때문에 찬 거를 바로 드시면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요일만큼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그런 상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과 함께 제2의 치아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 치아 건강을 네네.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돼서 결국에는 네. 이가 빠지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임플란트를 네.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치과에 치아가 빠져서 오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접하게 되는데,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임플란트 종류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치료받는 원장님한테 재료 부분은 좀 맡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산만 해도 임플란트가 5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 50가지 중에서 원장님들이 아마 상위 5등 안의 제품을 대부분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삼성과 LG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듯이
임플란트도 어떤 제품은 홀수 길이, 어떤 제품은 짝수 길이. 그래서 시술 받고자 하는 그 원장님께서 분석 결과 이분은 좀 더 길게 심기 위해서 홀수 길이가 있는 이 제품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춤형 임플란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부터는 이런 어떤 제품은 좀 해당 원장님한테 맡겨주시고 수술 방법에 있어서 좀 자세한 토론을 하시고 상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치아가 빠졌을 때 잇몸을 절개하는 이유는 눈으로 확인해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건데 사실은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좋은 자리를 미리 알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절개하지 않아도 되는 무절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동영상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빠진 자리에 절개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 좋은 자리가 확인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사이즈까지 홀을 확장하고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렸기 때문에 꿰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지만 컴퓨터에서 미리 어느 자리가 좋은지 분석이 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절개와 무절개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부탁드리면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윗턱과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심는 이유가 완전 틀니로부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래턱입니다. 이 아래턱 완전 틀니는 식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의 완전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는 중간 숫자인 8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한 시술 과정이 되겠고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실이 보이실 겁니다. 절개를 했기 때문에 꿰맨 어떤 수술 후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무절개 구멍만 낸 사진이죠. 네. 근데 아마 지금 저 사진만 보셔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첫 번째 사진이 약 한두 달 아무르면 두 번째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깔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 실이 보이는 것처럼 잇몸을 째면 잴수록 상처 부위가 커지니까 피가 많이 나죠. 또 상처 부위가 커지면서 잇몸뼈가 공기와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도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사진처럼 무절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가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보면 20년 이상 수술을 했을 때 같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무절개 수술을 해드렸을 때 임플란트를 조금 더 오래 쓰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분에 한해서는 무절개로 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절개하지 않고 네네. 펀칭하듯 하면은 훨씬 네. 더 환자분도 입장에서는 네네.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완전 틀니에서 해방되신 분인데요.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인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 60대만 되면 틀니 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임플란트 했던 통계를 보면 사실은 60세 넘으신 분들이 제가 수술해 드린 분의 5%를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 한 3년간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65세에서 75세 사이 분들이 거의 45%에 해당될 정도로
임플란트 관심사가 많이 높아졌고 그런 분들의 목적은 내가 100세까지 사는데 앞으로 3, 40년 편하게 살자는 어떤 이런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니 끼시는 분들한테 적정 시기에 오시면 틀니가 잇몸을 계속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맞지만 1년 지나면 조금 더 움직이고 2년 지나면 더 움직이고 한 4, 5년 정도 되면 딸그락거려서 잘 못 쓰시거든요. 하지만 이 수술법에 있어서도 틀니를 장착하시고 잇몸뼈가 어디까지 녹았냐에 따라서 무절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절개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 통해서 무절개 가능한 분의 수술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틀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조건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임플란트가 심기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고정이 잘 됐을 때는 기둥까지 연결이 되고 연결된 위로 임시치아까지 당일날 장착하게 되면 사실은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68세의 분인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이분이 틀니를 장착하신 게 5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윗턱, 아래턱 치아가 다 빠지신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셨죠. 근데 이분은 그때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이 너무나 아파하시거나 멍들거나 이런 어떤 간접 공포 얘기를 듣고 겁나서 못 하시고 5년 동안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이고 5년 만에 저희 치과에 오셨던 이유는 틀니를 다시 하시려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68세시라면 100세 시대에 아직 30년 이상 사셔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틀니는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무절개로 위아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분을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100세 시대에 이 틀니 끼시다가 건강 안 좋아지시면 손해다. 근데 이분이 딱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저 불행히도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 혈압 때문에도 수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치과 오는데도 대기실에서 혈압을 쟀더니 엄청 높이 나오는 모든 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고혈압인데다가 더 올라가니까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수면 방식의 임플란트를 제안을 했고 이분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윗턱에 8개의 구멍만 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은 거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래턱에 8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죠.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의 하단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에 윗턱을 수술하고 1, 2주 지나서 아래턱을 했다면 수술이 또 한 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16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아주 편한 상황이 됐고 제가 이분의 사례를 넣은 이유는 주무시는 동안 이제 수술이 끝나고 제가 흔들어서 막 깨웠어요. 네. 선생님 그랬더니 눈을 개슴츠레 뜨시면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다가 무서워 죽겠는데 아직도 수술이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끝났고요. 사진 찍어서 잘 됐는가 확인하려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분이 되시고 이분이 또 재밌는 거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체크를 받으시는데 1년째 되셨을 때 얼굴에 살이 살짝 붙으셔서 저는 너무 젊어 보여서 동생분이 오신 걸로 착각한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절개 방식으로 완전 틀에서 네네. 해방된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예. 훨씬 더 예뻐진 모습을 갖게 예. 됐다고 하니까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발치 당일 요즘에 또 임플란트 식립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러면 통증도 줄이고 또 네, 이제 맞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예. 좀 많이 네. 줄일 수 있죠. 네. 네. 어제도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네. 한 몇 시간 거리를 오셨는데 네. 치아를 갖다가 다 빼고 오신 거예요. 아. 그것도 1, 2주 전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 우리 몸은 치아를 일단 빼게 되면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안에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 완성이 되면서 자가치유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빼고 어제 오신 분처럼 1, 2주 이렇게 되셨어도 다행인데 만약에 이분이 한 달 돼서 딱 오셨다면 저도 이분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죄송하지만 한 6주 후에 다시 뵀으면 하고 약속을 잡을 거예요. 그 이유는 치아를 갖다가 빼고 바로 심어드리는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내가 임플란트를 할 게 있다면 빠진 자리는 상관없지만 반드시 빼기 전에 임플란트 상담할 병원을 결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네. 네,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예. 점이 고민이신가요? 저는 전에 그 임플란트를 했다가 네네. 하고 나니까 그게 다시 흔들거려 갖고 뺐어요. 예. 아, 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서 거기다가 이제 뺀 자리하고 해서 옆에까지 걸어가지고 예. 하나에다가 두 개를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브릿지 보니까 형태. 예. 브릿지 형태라나요? 그거를요? 예. 브릿지 형태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기존 치아까지 흔들거려 갖고 이제 요즘에 와서 다시 그 병원을 가서 그거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다시 해보니까 네. 또 이제 병원에서 얘기는 잇몸이 약하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혹시 지금 그 부위가 위에 턱인가요? 아래 턱인가요? 위턱이요. 위턱에 혹시 어금니 쪽인가요? 예, 어금니 쪽이 오른쪽이요. 오른쪽 맨 끝에 치아하고 끝에서 세 번째 하고를 브릿지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네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인체 구조상 요 광대뼈 안쪽에 빈 네.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이 약하다고 표현을 드린 이유는 이 네.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선천적으로 위치하는 거지 이게 뭔가 선생님께서 잘못하셔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친구분들 중에서도 어떤 네. 분들은 이 눈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뼈가 그만큼 튼튼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막 자체가 선천적으로 내려와 있으면 뼈 양이 태어나실 네. 때부터 약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네. 한 거고요. 그래서 근처에 좀 상의하셔서 네. 주무시는 동안 치아를 빼면서 상악동 거상을 하고 그 네.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당일날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뼈가 약해서 아예 못한다는 병원도 있지만 네.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수술법에 있어서 치아를 먼저 빼고 4개월 지난 다음에 뼈 이식하고 또 네. 6개월 지난 10개월째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가는 수술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90% 가까이는 빼면서 상악동 거상해주고 바로 임플란트까지 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경우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아마 하나 임플란트가 했다가 오래 못 쓰고 뺀 것 때문에 임플란트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네. 잘 상의하시면 빼는 날 상악동 거상과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되 너무 네. 이게 실패했던 것도 있어서 긴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술 끝나고 몸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하는 곳을 좀 찾으셔서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상악동 거상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씹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하시면 좋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머지 치아들도 좀 사진 찍어서 검진을 하셔서 잇몸 치료를 좀 받으셔서 더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3가지 꼭 기억하셔서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고민이신가요? 아, 예, 저는 예, 네. 이빨 뺀 지가 이제 1년 다 돼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밑에 이빨이 지금 원제 이빨이 2개가 있고 임플란트가 2개가 있어요. 예. 예, 그래가 지금 털리가 돼가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네. 임플란트를 다 심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보통 아래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이 아래턱은 구조적으로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서 이 어금니, 이 가운데 기준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신경의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지금 2개의 임플란트, 2개 자연치아 건강하다고 가정했을 때 4개 정도만 더 식립을 해서 치아를 12개 이상 만들어주면 틀니는 벗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신경관이 너무 뼈가 틀니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길이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이 앞쪽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앞쪽에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묶음으로 뒤에까지 만들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무절개로 갔을 때는 한 달, 뼈가 너무 약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절개했을 때는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성을 할 수가 있고 남아있는 뼈만 튼튼하다면 수술 당일날도 기둥을 연결해서 당일날부터 틀니를 바로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실 때 CT를 찍고 나서 내가 당일날 임시치아가 고정식으로 될 수 있는지 기존 틀니를 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고정식으로 가능하다면 수술과 동시에 바로 편안해지시는 거고 고정식이 안 됐을 때는 기존 틀니를 부드러운 재료를 깔아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크게 불편감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혹시 65세 이상이 되셨다면 2개의 보험 혜택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비용이 좀 더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깨고 나서 이 수술받은 부위가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로 하는 것도 주의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네네. 먼저 이제 정확한 좀 CT를 네네. 받아보시는 게 급선무일 것 네. 같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네네. 시술 후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고 가장 저희가 깜짝 놀라는 게 담배거든요. 네. 수술 끝나고 이 담배 태우시지 않아야 임플란트 잘 붙고 오래 쓰신다 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가시면서 바로 태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주, 금연 좀 피해 주시고 48시간 동안 붓거나 통증 오지 않도록 얼음 찜질해 주시면 좋고
처방 드린 약을 시술받은 원장님이 염증 생기지 말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통증에 상관없이 처방받은 약은 좀 다 드시고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잇몸에서 피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 할 때나 음식물 드시면서 피가 나는 부위가 있다면 가까운 원래 다녔던 치과에 방문하셔서 피나는 원인만 없애도 자연치아 수명도 길어지고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지고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의사 잘 살고 있는가 치료받은 원장님 찾아가 보시고 그로 인해서 좀 예방 개념으로 가시면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무서운 당뇨 합병증, 당뇨발에 대해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